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89% 상승, 코스닥은 마이너스 2.16%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정말 시장 흐름이 어려웠습니다. 코스피는 다행히 여기서 이제 쌍바닥 개념으로 만들어주면서 단기적으로 좀 이제 바닥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21선을 만나러 가는 흐름을 다행히 코스피는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. 다만 21선 이제 하락각이 여기서 꺾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려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오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, 요 구간 안에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진통 구간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뭐 21선 또 부딪히고, 그러니까 121선은 올라타고 21선 뭐 부딪히고 저항 좀 받다가 이렇게 이제 뚫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코스피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으나, 현재 이제 문제는 코스닥입니다. 다만 코스피가 이제 21선 안착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코스닥이 여기서 뭐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 뭐 800선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코스피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. 코스피도 이제 무너지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시장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코스피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코스닥은 800선 위에서까지는 한 그래도 조금 이제 버텨볼 만은 하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. 코스닥도 저번 주 금요일 날 2차 전지 쪽에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신호인가 생각했는데, 오늘 바로 희망을 이제 물거품을 만들어 버린 하락이 나왔는데요. 일단 뭐 그래도 금요일 날 저점 구간을 완벽히 뭐 이탈하면서 끝이 나지는 않았고, 종가상 그래도 금요일날 저점 구간이랑 시가 구간은 좀 지켜주면서 끝이 났으니까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내일이라도 이런 식으로 좀 양봉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 안에서 좀 바닥을 잡아가는 진통 구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흐름이 흘러내린다면 한 800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, 야, 이제 뭐 무엇보다 답답한 거는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안 좋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의 이 흐름을 누가 뭐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근데 미국과 일본은 신고가 랠리에 들어가 있고, 중국 증시도 뭐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반등 후에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,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증시만, 대만도 한번 봐볼까? 대만도 야, 잘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증시만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제 불구불구 끓는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.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제 FMC 회의를 앞두고 뭐 그렇게 이제 FMC 회의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매파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갑자기 뭐 방향성이 틀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.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의 조정 정도는 감내를 또 해야 되지 않겠나, 그런 생각이 있고요. S&P도 지금 신고가 영역이니까 혹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로 이제 뚫어냈던 요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뭐 돌아 나가는 이런 흐름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미국 증시 오를 때 우리 증시는 전혀 커플링이 되지 않았지만, 또 미국 증시 내리면 내릴 때는 또 커플링이 되는 게 또 국장의 현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혹시 FMC 기점으로 미국 증시가 살짝 조정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코스닥은 한 800까지는 우리가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, 그렇게 보고 있고, 코스피도 요 구간 안에서 조금 더 진통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. 자, 뭐 중요한 포인트는 뭐 금요일 날 뭐 테슬라 발표 때 실적 발표 때처럼 미국 증시 조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이상하게 또 우리 증시가 버틴다 그러면은 그때는 뭔가 앞으로 또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. 아무튼 정말 답답한 시장 흐름이고요. 단순히 뭐 이제 지수를 떠나서 오늘 뭐 테마를 비롯해 가지고 정말 뭐 HLB 그룹주랑 일부 뭐 제약바이오 쪽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완전히 정말 뭐 무너져 내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AI, 뭐 반도체, 금요일 날 그래도 반짝 상승이 있었던 2차 전지까지 굉장히 이제
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하루고요. AI도 최근에 좀 뭐 많이 사실은 오르긴 했었죠.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키면서 큰 좀 조정세를 받았는데요. 뭐 로봇까지도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, 다만 저는 뭐 AI 반도체의 큰 이제 테마에 대한 큰 흐름이 완전히 뭐 꺾였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. 혹시 이제 시장이 또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을 때 결국에는 AI 반도체, 뭐 로봇 이쪽이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때는 이제 이번 AI 반도체 주도 파동에서 올랐었던 종목이 아닌 더 안 올랐었던 이번 AI 반도체 주도 장에서 좀 덜 올랐었던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또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시장이 바닥을 좀 잡아가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당연히 이제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뭐 완전히 꺾이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의 이 주도 흐름도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. 다만 뭐 AI 반도체 요쪽이 완전히 이제 꺾였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보고 있지는 않아서 바닥 잡고 돌아 나갈 때 또 이제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. 2차 전지는 뭐 올 한 해는 아마도 일단은 올 뭐 상반기까지는 뭐 그렇게 주목해서 볼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에코프로비엠이 뭐 진짜 여기를 완전히 이제 넘겨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2차 전지는 조금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HLB 그룹주들이 뭐 단체로 폭등세를 보였고 일부 뭐 CGN을 비롯한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. 결국 오늘은 이제 HLB 관련주가 주도 대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이제 HLB 테라퓨틱스가 상한가를 굳건하게 좀 닫고 있다가 오장 들어서 HLB가 약간 투매 형식으로 좀 떨어지면서 테라퓨틱스도 상한가 풀려버리고 HLB 생명과학도 두 번째로 상한가를 닫고 있었는데 좀 풀려버렸죠. 그래서 지금 일단은 HLB 이슈를 살펴보면 악재가 나오면서 뭐 투매가 장중에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. 일단 이제 작년 5월에 NDA 신청을 했고요. 지금 3월 달에 세 번째 NDA 리뷰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만약에 3월 달에 있을 NDA 리뷰에서도 별로 이제 뭐 이슈 될 만한 게 없다라고 하면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거의 한 100% 뭐 이제 FDA 허가가 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된다라는 게 지금 뭐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아. 그래서 일단은 재료가 너무나도 딱 뭐 알맞게 남아 있잖아요. 한 달 뭐에서 한 두 달 정도. 일단은 이제 3월 NDA 리뷰가 첫 번째 이벤트가 되겠죠. 3월 NDA 리뷰. 여기서 이제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대망의 정말 5월 1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이때까지 이제 미국 FDA 허가가 나느냐 마느냐 결정이 나는 건데요. 사실 지금 HLB의 이 재료는 너무나도 커서 만약에 이제 HLB가 항암 신약으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아낸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재료가 너무 크다. 그래서 사실은 HLB 글로벌이었나요? 생명과학이었나? 아무튼 요 23일 화요일 날 움직임이 나왔을 때 상한가를 HLB 바이오였네요. 상한가를 이제 터치를 했었는데 이 재료 가지고 상한가를 못 간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한가를 안 보내고 좀 이제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니었나 싶고요. 오늘 악재로 HLB가 뭐 장중에 투매가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흡사 2019년 때 대시세를 냈던 요때랑 좀 흐름이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때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조정 없이 급등을 하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받아내고 그 후로 계속해서 또다시 시세를 냈거든요. 그러면서 피날레 오버슈팅 상한가 들어가고 갭 띄우고 거래 정지 먹고
마무리가 됐었던 요런 이제 패턴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HLB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단기 고점은 결국은 요 정도까지는 지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. 사실 재료 자체의 힘만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HLB가 지금 2000뭐 한 18년 그때쯤부터 지금 한 3만 원에서 요 정도 한 7만 원 사이, 한 6만 원 사이 요 정도 박스권으로 계속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. 요 구간은 오버슈팅이 나온 거고 지금 이 재료라면 사실은 여기 뚫고 추가 상승이 나와도 정말 미국 FDA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 여기 뚫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도 뭐 전혀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재료입니다. 국내 최초 항암 신약 미국 FDA 허가니까요. 그래서 HLB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. 이때처럼 이제 만들어 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. 얘도 근데 한번 항상 이제 리보세라니 이슈 가지고 급등을 한번 시킬 때마다 보면 적당히 오르고 죽는 법은 또 많이는 없었습니다. 이때도 뭐 한 300% 가량이 올랐기 때문에 요번에도 한 요 정도 시작 전부터 본다라고 하면 아직 이제 뭐 한 120% 정도 찍었으니까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좀 추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. 요때랑 이제 비슷한 흐름을 만드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이 요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지금 시간에서 또 살짝 올리고 있고 요 구간 안에서 요때랑 비슷하게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뭐 5일선이나 1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유지된다. 그러다가 일정 또 이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이때처럼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. 그런 생각으로 HLB 관련주는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HLB가 여기서 뭐 신고가 영역으로 막 들어가고 하면 지금 뭐 AI 반도체 2차 전지 또 오를 만큼 올랐었고 바닥권에서 또 신약 관련 제약 바이오 뭐 제약이라기보다는 신약 관련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그 시장의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신약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로 옛날 뭐 신라젠도 있었고 뭐 젠백스도 있었고 뭐 HLB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신약 종목들이 상황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잖아요. 근데 거기다가 지금 3월 상패 시즌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시장 흐름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지금은 HLB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사실은 뭐 오늘 같은 장은 뭐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뭐 종목들을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할 줄 알고 종목들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면 모를까. 종목들을 보유 중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흐름은 뭐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. HLB 비롯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하락이 나왔죠. 근데 오늘 이제 뭐 그러면은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왜 이렇게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요 뉴스가 시장 수급 안 그래도 최근에 뭐 반도체랑 AI 뭐 쪽이 좀 많이 올랐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도 필요했던 과정 안에서 최근 이제 일본 증시의 어떤 뭐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으로 인해서 근데 뭐 일본이라고 뭐 이 어떤 뭐 금융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는 이런 이제 뭐 주주 환원책을 통한 시장 가치 끌어올리기 이 작업이 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우리 증시도 어찌됐건 일본의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정부도 보면은 그래도 주식 시장을 좀 선진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최근에 보면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2월에 좀 발표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. 그러면서 뭐 이제 코스닥 쪽에 저 PBR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늘 흐름이 좋았거든요. 수급도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테마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발성으로 뭐 끝날지 지속이 될지도 또 몰라요. 예전에 그러니까 11월 달이었나요?
공매도 금지가 이벤트 나오면서 종목들이 확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가 단발성으로 끝나버렸던 걸 기억을 하면 이것도 뭐 흐름이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찌됐건 이제 뭐 추적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뭐 SK, 현대제철, 두산, 기업은행, 우리금융지주, 그러니까 거래대금 한 10억 언더로 있는 것들은 제가 뺐고요. 지금 시중에 좀 회자가 되고 있고 오늘 상승이 좀 있었던 저 PBR 관련주들 말씀드리는 거예요. DLENC, 신세계, HDC, KCC, 하림지주,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런 이제 뭐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뭐 측면이 있어서 얘는 살짝 뭐 빼두더라도 그다음에 뭐 대신증권, 뭐 금융사들이 많죠. BNK 금융지주, DGB 금융지주, 뭐 DL, 광주 신세계 요 정도 그래도 거래대금 한 10억 이상짜리 정도 되는 정도의 종목들을 제가 뽑아봤고요. 이게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던 것도 있지만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또 대부분 거래소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, 그러니까 수급의 양극화가 나왔던 것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꼬임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어차피 뭐 이제 이런 뭐 저 PBR 관련주들이 오른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 특히나 제 방송 보시는 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거는 사실은 없죠. 결국 우리는 이제 코스닥이 좀 잘 가지고 좋은 테마들이 잘 형성이 되어줘야 먹을거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좀 이렇게 방향성을 돌려 놓기 위해서 코스닥이 설 전까지는 조금 답답한 흐름 이어가지 않겠느냐. 그래서 설 전까지는 크게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뭐 설 좀 이렇게 끝나고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. 그러니까 이번에 뭐 FMC도 잘 또 넘기고 나면 2월 달에 크게 그렇게 또 뭐 이벤트가 없거든요. 물론 이제 CPI라는 또 넘어야 할 산이 또 있긴 합니다. 최근에 유가가 좀 오르고 해가지고 아무튼 뭐 설 좀 끝나고 뭐 반등을 요런 식으로 돌려나갈 수 있기를 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